그날도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은 익숙해진 일이라 생각했지만 집 안의 스민 공기가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냄새보다 먼저 와닿은 건 그분이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을 자리에 놓인 찻잔 하나, 그리고 반쯤 남은 약 봉지였습니다. 혼자 사망하신 분의 집을 정리하는 일, 그 일을 20해 넘게 해왔지만 매번 마음이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더라면, 조금만 일찍 누가 들렀더라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을 혼자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절차는 거의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흘러갑니다. 저는 유품정리사로 일하다 이제는 일을 놓은 지 몇 해가 된 72세 박정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 쌓여 있는 건 짐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책갈피 하나에도, 마지막으로 켜둔 전기장판 위에도 혼자 사셨던 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의 마지막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뜻한 관심 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혼자 사망하면 경찰과 지자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고독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주 1회 안부 확인만으로도 발견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웃과도 문턱 넘어 인사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면, 문이 며칠째 닫혀 있어도 누군가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관할 지자체가 행정 처리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사후 처리로 바뀝니다. 지금 생전에 조금만 더 관심과 연결을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나중을 위한 최고의 실천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죽음은 단순한 사망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이 잠긴 집을 열고 시신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방 안은 더 고요해지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아무도 모른 채 정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미리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전화하는 습관 하나, 도시락 배달, 가스 검침, 우편물 정리처럼 생활 속 작은 흔적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마지막 순간을 고독사가 아닌 사랑받았던 죽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드는 일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잊지 않는 일이죠. 누군가가 혼자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 그 순간부터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움직입니다. 먼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상태라면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변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절차로 바뀝니다. 사망의 원인이 자연사인지 타살인지 불확실하면 부검이 이루어지고 사망진단서가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할 지자체의 차례입니다. 가족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은 확인됐지만 연락처가 없을 경우 임시 안치
임시장례, 공영장례 지원 같은 제도가 가동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당신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그 집에서 당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누구와 마지막 통화를 했는지, 당신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에게는 나중에 사망 사실만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고 유품은 정리된 상태에서 말이죠. 가끔은 유품 정리사인 제가 그분의 마지막 편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읽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편지 속 이름을 찾아 아무리 검색해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거나 그저 남겨진 흔적일 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국가의 행정으로는 완결되지만 삶의 온기는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품은 정리보다 법적 보관이 우선입니다. 고독사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유품 정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법적 자산이 됩니다. 어르신이 사용하던 핸드폰, 통장, 책상 위에 올려둔 사진, 싱크대 아래 놓인 메모 한 장까지도 상속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품은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임시 보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먼저 하셔야 할 건 가족 중 누가 법적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정식으로 유품 정리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지자체를 통해 공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합법적인 처리가 됩니다. 현장에서 눈물 섞인 마음으로 사진이나 옷을 버리시는 분들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사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미리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물건을 남기고 싶은지, 무엇은 정리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물건들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입니다.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 유언이 아니어도 살아있을 때 나눈 말이 가장 법적인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이건 그냥 쓰던 이불인데요, 이건 오래돼서 버려도 되겠죠? 하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모든 물건이 상속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금전 관련 문서, 계약서, 신분증, 핸드폰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은 무단 폐기하거나 열람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 중에 딸이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버려진 책 사이에서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보관만 해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형제가 문제 삼아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유품 중에는 고인이 평생 모은 통장 정리표, 어디에 숨겨두었는지도 모르는 보험 증서, 심지어 사후에나 존재를 알게 된 부채 문서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품 정리는 정서적 애도의 연장선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서랍 하나를 열기 전에 가족들이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거기엔 단지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시간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정리보다 먼저
질문을 해보시라고. 이 물건은 정말 없애도 되는 건가요? 이 안에 누군가에게 남긴 메시지는 없는 건가요? 그런 질문 하나가 때로는 가족의 감정도 법적인 책임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 사망 사실을 통보해 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소식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한 채 혼자 조용히 정리됩니다. 당신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가족조차 몇 주,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면 병원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홀로 사망하신 경우 연락처나 보호자 정보가 없다면 경찰과 지자체가 임시 조치를 하고 나서야 사망 통보를 시도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락처가 오래된 번호라거나 휴대폰이 잠겨 있어서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을 경우 가족에게 사망 사실이 도달하지 못한 채 장례까지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지금 꼭 한 사람 이상에게 당신의 비상 연락처와 주소지, 건강정보, 장래에 대한 의향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웃, 친구, 지인 혹은 지역의 복지사에게라도 간단한 정보를 남겨두는 것만으로 당신의 마지막을 혼자가 아닌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두면 좋은 정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 의료기관 또는 복지 연계 기록, 가장 가까운 보호자나 연락 가능한 지인 연락처, 간단한 장례 의향 매장 화장, 종교 등. 이건 사치나 준비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줄 수 있도록 작은 메모 하나라도 남겨두세요. 현장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 라는 걸 느낄 때입니다. 휴대폰은 잠겨 있고 가장 최근 통화 기록은 몇 달 전. 우편함엔 공과금 고지서만 가득합니다. 방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고요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직계 가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자녀와는 몇 년째 연락을 안 한 경우도 많고 해외에 있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는 수개월째 유족 확인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어 공영 장례 절차로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이름 없는 위패로 합동 안치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국가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관계를 너무 조용히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웃과는 인사조차 없고 복지사와도 얼굴 본 지 오래며 자녀에게는 혹시 부담이 될까 말 한마디 안 남긴 채 그냥 조용히 살다 조용히 떠난 분들,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꼭 한 사람에게 말해두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알려줬으면 하는지. 그 한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을 익명으로 기록된 죽음이 아닌 이름을 가진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례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혼자 사망하신 뒤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거나 유족이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그분의 장례는 지자체나
국가가 맡게 됩니다. 이를 공영장례 또는 무연고자 장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다 해주니까 괜찮다는 생각. 둘째, 비용은 나중에 해결되겠지 하는 방심. 실제로 공영장례는 화장 후 합동 안치 방식이 대부분이고 의례나 종교, 개인 의사 같은 건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뒤늦게 유족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장례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가족에게 직접 청구가 오기도 합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집세, 공과금, 정리 비용 등 부수 비용입니다. 이 또한 유족이 정리해야 할 몫이 되며 유품 정리조차 전문 업체 의뢰 시엔 수백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면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간단한 장례 의향서 작성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무료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많고 병원이나 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 여부, 종교, 연락처 등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금 혹은 소액 보험을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장례보험까지는 아니어도 사망 후 행정 처리와 정리에 필요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금액만 별도로 남겨두어도 가족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누가 책임지는가? 그건 결국 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사셨고 그만큼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이 말은 제가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정말 그분이 원했던 평화로운 마지막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이 혼자 돌아가신 어르신의 장례를 지자체에서 간단히 치렀습니다.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고 유골은 이름 없는 위패에 보관되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지방에서 급히 올라온 따님이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듣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은 이미 정리 중이었고 장례는 끝나 있었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조차 건넬 기회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이 없으셔서요. 어디 아프다는 얘기도 혹시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도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 꼭 한마디라도 해두는 게 어쩌면 진짜 마지막 인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 비용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과 마지막까지 이어진 마음의 정리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떠난 뒤 행정으로만 끝나는 장례는 그 사람의 생애마저도 기록 한 줄로 요약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살아있을 때 단 몇 분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장례 의향서 한 장, 비상금 봉투 하나, 가족에게 남겨두는 메모 한 장이 당신의 삶을 절차가 아닌 이야기로 남겨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겨진 집 어떻게 처리됩니까? 혼자 사망하신 뒤 그분이 살던 집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누군가 정리하거나 책임지기 전까지 시간이 멈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고인이 전세나 월세로 살았던 경우 보증금 반환, 공과금 정산, 집주인 통보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상속인 또는 유족이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인이 남긴 임대 계약서, 통장, 신분증이 찾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가 많고, 심지어 집주인조차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자택이 고인의 소유라면 더 복잡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기 이전을 위한 상속 절차, 공과금 및 체납 세금 정리, 노후주택일 경우 철거매매 여부 결정,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생전에 말 한마디라도 남겨두었는지에 따라 정리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하더라도 한 번은 내가 없을 때 이 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소유주택의 경우 등기 서류를 한 폴더에 모아두고, 임대 거주자라면 계약서 사본과 보증금 현황을 적어두는 메모 하나만 있어도 남겨진 이들의 혼란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속 은행 앱, 등기 정보, 보험 앱까지 모두 핸드폰에 담겨 있기에 잠금 해제 방법이나 간단한 메모만 남겨도 뒤처리를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고인의 삶이 가장 오래 머물던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남겨진 이들의 감정과 현실을 모두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살던 집입니다. 옷과 책, 사진은 치웠지만 창가에 놓인 오래된 화분, 현관 앞에 덜 마른 신발, 문고리에 걸려 있던 모자 하나는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집 안에 담긴 것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그분의 생활, 습관, 도덕, 그리고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인이 남긴 집은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이며 관리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의 경우 상속인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누적됩니다. 심지어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 또는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일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 집주인과의 정산, 남은 공과금 납부, 집 내부 정리 등이 모두 유족의 몫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한 사례에서는 고인이 자가주택에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뒤 딸과 아들이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둘 다 형이 동생이 하겠지 하고 미루다 몇 년이 지나 등기부에 체납세금이 쌓였고 결국 경매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뒤에야 가족이 모였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빚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방 한쪽에 놓인 편지가 있었는데 이 집은 딸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아니었고 법적 절차는 그 따뜻한 문장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된다는 말을 가장 절실히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추억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집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남겨진 이들에게는 방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6번째, 디지털 흔적. 누가 정리해 줍니까? 요즘은 돌아가신 분의 방보다 핸드폰 하나에 더 많은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은행 앱, 보험, 가족 연락처, 메모장,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검색한 단어까지.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유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흔적은 아무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를 몰라 한 달이 지나도록 사진 하나 열어보지 못하고 은행 계좌 확인조차 못하는 유족을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장, 갤러리에 남겨진 손주의 사진, 녹음기 안에 담긴 짧은 숨소리 하나가 남겨진 사람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 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건 디지털 속에 묻힌 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꼭 준비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핸드폰 비밀번호와 중요한 앱의 접속 정보를 종이로 적어 자녀 또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세요. 둘째, 사진이나 메모, 녹음 파일 등 중요한 자료는 외부 저장 장치나 가족 공유 폴더에 일부라도 백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디지털 유산 서비스 등록도 고려해 보세요. 몇몇 포털 사이트나 은행은 사망 시 지정된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삭제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건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진 파일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부모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한 것들을 기계가 대신 간직해 주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기계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준비해 줘야 합니다. 몇 해 전 유품 정리 의뢰를 받고 한 어르신의 자택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방은 깔끔했지만 책상 위에 충전기에 꽂힌 스마트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비밀번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후 딸이라는 분이 급히 연락이 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핸드폰 안에 엄마가 저한테 남긴 음성 파일이 있을까 해서요. 며칠 전 통화할 때 이상하게 녹음기 한번 눌러볼까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핸드폰은 비밀번호를 풀 수 없어 결국 초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걸 평생 못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디지털 흔적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에겐 영정사진보다 더 생생한 기억, 상속 재산보다 더 절절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도 작별의 준비를 남겨야 합니다. 내가 남긴 사진, 내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 내가 써둔 메모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갈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지금 내가 남겨두는 작은 준비 하나입니다. 디지털은 조용히 사라지지만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오랫동안 그 흔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혼자 사망했을 때 누가 발견해주고 누가 절차를 밟고 누가 마지막을 기억해 주는가는 생전에 무엇을 남겨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과 지자체가 임시로 장례를 치릅니다. 가족에게도 통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유품은 정리보다 법적으로 보관 확인해야 할 상속 재산입니다. 사진 한 장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셋째, 사망 사실 자체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못하고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비상연락처와 간단한 정보는 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전달해 두세요. 넷째, 장례 비용은 국가가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청구되거나
고인의 재산에서 빠져나갑니다. 소액이라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남겨진 집과 계약은 모두 법적 책임과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정리 방향을 꼭 말로 남기세요. 여섯째, 스마트폰 속 사진과 음성은 가장 따뜻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가 없다면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남겨두느냐 아니면 모두가 몰라버리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유품을 정리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렇게 떠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남는 건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지금의 한마디입니다. 이건 나중에 딸이 봤으면 좋겠어. 이건 버려도 돼. 나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이 되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정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단지 절차를 넘어 사랑의 끝맺음이 됩니다. 돌아보면 삶이란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누구에게 마음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는 물건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연결의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나중엔 삶의 가장 따뜻한 준비였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라는 말이 외롭다는 말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마지막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당신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공감 필름은 당신의 삶을 오늘도 응원합니다.